안녕하세요. 환경을 과학으로 풀어보는 어제TV 예스맨입니다. 오늘은 친환경 인증마크 얘기 1탄. 생활용품 사러 가면 친환경 마크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저는 근데 이게 뭐가 친환경이라는 건지 어떤 과정으로 인증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구매 결정에 크게 영향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환경 마크에 대해서 한번 파봤습니다. 뚠뚠뚠뚠뚠뚠뚠 어제TV. 예시로 주방세제 몇 개 갖고 왔는데 환경부 친환경 인증마크 보이죠? 앞에는 마크만 있고 뒤에 보면 인증사유가 있어요.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환경오염 감소라고 인증사유가 써있습니다. 이건 또 없네요. 저건 있고 이건 없고 궁금하게 만들어요. 왜 없는지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환경부 고시 인증기준을 같이 보면서 얘기 드릴 텐데 일단 환경부 인증마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친환경, 환경성적, 저탄소 이렇게 세 개인데 환경성적 마크는 제가 알아보다가 진짜 욕했습니다.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해봤더니 탄소와 같은 의미래요. 나는 주방세제를 만드는데 탄소를 100g 배출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기준도 없어서 무슨 검사를 받는 게 아니고 고백하는 거래요 그냥. 그래서 이건 갖다 버리고 오늘은 1탄 친환경 마크 그리고 다음 영상 2탄에서는 저탄소와 그 외 다양한 사설 인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친환경 마크, 이건 7가지 인증 사유가 있고 총 160가지 제품에 대해서 각자 적합한 인증 사유를 부여합니다. 자원순환성 향상, 에너지 절약, 지구환경오염 감소 등 이렇게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생활용품 주방용 세제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22년 12월 29일 개정된 환경부 고시 인증 기준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제가 짧게 요약해서 크게 5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환경 관련 기준부터 이렇게 정해놨어요. 원료 취득, 제조, 유통, 사용, 폐기, 재활용까지 단계별로 기준을 만들어놨고 온실가스 유해물질, 자원, 재활용, 수질오염, 폐기물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밑에 자세하게 보면 사용금지 원료부터 있어요. UNGHS에 따른 유해위험 표시 물질이라고 돼 있는데 국제적으로 정해놓은 유해물질 리스트가 있습니다. 유해 내용을 보면 유전적 결함, 암 발생, 생식 능력 손상, 고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애가 둘이 있어서 고자가 돼도 되긴 하는데 뭐 태아 손상, 모유를 먹는 아이에게 유해, 장기의 손상 이런 물질 사용하면 거의 뭐 생화학 테러예요.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목록에서 이 H코드라는 걸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고자가 될 수도 있는 물질 H360F, 트리클로로프로판, 브로모프로판 이름부터 굉장히 고자스러워요. 그리고 인간뿐 아니라 물에 사는 동식물의 유독한 물질도 정해놨습니다. 이외에도 유해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준을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명확히 기준을 명시해놓은 걸 보니까 조금은 신뢰가 갑니다. 두 번째로는 계면활성제 생분해도인데 생분해가 잘 되어야 수질오염의 영향이 적겠죠.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미생물에 의해 60에서 70%까지 생분해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포장재도 평가를 하는데 전체 포장재 질량과 폐재, 그러니까 재활용한 포장재의 질량 등을 계산한 지수를 충족해야 되고요. 1차 포장재는 재활용 우수 등급 이상에 해당돼야 됩니다. 1차 포장재는 내용물이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을 말하는데 액체 세제의 경우에는 세제 용기겠죠. 재활용 등급 평가 기준을 여기 보시면 페트병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몸체는 단일 재질, 색깔은 없어야 됩니다. 재질이 혼합되거나 색깔이 섞인 경우에는 재활용이 어려워요. 라벨은 손쉽게 떼어낼 수 있는 구조. 요즘은 그래서 아예 라벨이 없는 생수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번째는 프리미엄 세제. 이건 뒤에도 말씀드릴 텐데 이 기준에 해당하는 제품은 인증 사유를 더 많이 제품에 표기할 수가 있고 친환경 프리미엄 마크를 쓸 수 있습니다. 바이오매스 기반 계면활성제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되는데 바이오매스 기반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냥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계면활성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알킬 폴리글루코사이드가 식물에서 추출한 에탄올, 포도당 등으로 만든 계면활성제예요. 그 다음 포장용기 재사용 의무. 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그 제품 생산량의 5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TV가 세제를 100개를 만들면 그 중에서 50개는 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1차 포장재도 기준이 또 있는데요. 폐합성 수지, 바이오매스 합성 수지 원료를 최대한 사용하게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에 표기되는 인증 사유입니다. 제품군마다 인증 사유가 다 다른데요. 주방세제는 자원순환성 향상, 지구환경오염 감소, 지역환경오염 감소, 유해물질 배출 감소 이렇게 4가지가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여기 검정색 동그라미 사유는 위 기준들을 충족하면 무조건 인증받을 수 있는 인증 사유예요. 그리고 하얀 동그라미는 밑에 단서 조항을 충족하는 제품만 추가로 인증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재활용 우수 또는 프리미엄 항목이 있었죠. 그걸 충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방세제를 살 때 친환경 마크가 있는 경우 인증 사유가 검정 동그라미 2가지는 무조건 표기돼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2가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4가지가 모두 표기된 제품이 가장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킨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있을까요? 있을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증 사유가 아예 없거나 한 개만 표기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기준이 22년 12월에 개정된 거라서 그 전에 인증받은 제품의 경우에는 표기가 없거나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고체 주방세제 설거지 비누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기준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것은 지구환경오염 감소 사유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군이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160개 제품군 중에서 18개밖에 안 돼요. 복사기, 프린터, 세제, 샴푸, 호텔 서비스, 호텔도 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18개. 욕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개선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데,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더욱 광범위하게 빨리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1탄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2탄 그 외에 다른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제TV